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화학을 책임지는 화학의 손은정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소개해드렸던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자의 구조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그런 분자의 구조에는 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잔소리 한마디, 피와 살이 되는 잔소리 한마디 하자면, 여러분 공부할 때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선생님 생각엔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컨디션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몸 상태, 우리의 건강,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요새 이제 이쪽 잇몸이 되게 좀 아프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만큼 아픈데 이렇게 말을 할 때, 조금 움직일 때 여기가 찌릿찌릿하니까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여서 일을 할 때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공부할 때 혹시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감기에 걸렸거나 막 이러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항상 내 건강을 내가 챙기자. 자, 그래서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막 이렇게 공부만 하지 마시고 딱 정확하게 쉬는 시간 정하셔서 쉬는 시간에는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자, 그렇게 리프레시 한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자, 맑은 마음으로 딱 집중하고, 자, 이렇게 자기의 컨디션을 좀 조절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요, 선생님이랑 같이 분자의 구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루이스 전자점식이 뭐였죠? 그쵸.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를 말 그대로 점으로 표현하자. 자, 이런 걸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원자를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두 번째 분자를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이온을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 확인해 보고 갈게요. 자, 일단 우리 금속 원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나트륨은요, 3주기 1족 원자죠. 원자과 전자 몇 개? 자, 이렇게 하나 있는 애였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이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됐어야 해요. 네. 자, 그럼 전자 하나를 잃어버립시다. 자, 잃어버리고 나면 그쵸. 이제 안쪽 껍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전자 하나 떨어져 나왔고요. 나트륨이 1가 양이온이 되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비금속인 경우, 즉 음이온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염화이온이 있습니다. 염소 원자가 있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 7개죠. 자, 우리 7개인데 얘네들이 원자과 전자, 즉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 8개를 만족을 하려면 전자 하나를 더 받아왔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전자 하나를 더 받아오겠습니다. 자, 더 받아와서요, 자기 주변의 전자 8개 만족했어요. 자, 전자 8개 되니까 몇 가 음이온? 1가 음이온 된 거 확인되셨죠? 자,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온사의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물질, 자, 이온 결합 물질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온 결합 물질이 형성될 때 방금 본 것처럼 전자를 아예 주거나 받아서, 즉 전자를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공유 결합 물질들을 표현했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자, 양이온이 따로 있고요, 음이온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단원자 이온, 즉 원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이온들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자,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다원자 이온, 즉 원자 여러 개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온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 몇 개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이온으로요, 수산화 이온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산화 이온, 즉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온인데요. 산소 원자과 전자 몇 개였죠? 산소 원자과 전자 6개예요. 수소는요, 원자과 전자 하나 있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1가 음이온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전자를 어디에선가 몇 개를 받아와야 된다? 하나를 더 받아왔다. 총 전자가 8개 있습니다. 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릴게요. 어떻게? 자, 산소가 있으면요. 자, 산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돼요.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자기 주변에 전자가 8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수소 역시 옥텟 규칙, 즉 헬륨의 전자 배치를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헬륨의 전자 배치 만족하려면 수소는 전자 2개만 있으면 되겠네. 자, 전자 2개. 자, 그럼 보시면 산소 전자 8개, 네온의 전자 배치 완성했죠. 수소 전자 2개, 헬륨의 전자 배치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자는 총 8개가 사용이 됐어요. 자, 이렇게 다원자 이온을 나타낼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괄호 해주시고요. 산소와 수소가 뭉쳐서 마이너스 1가의 전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볼만 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자주 보는 또 다른 이온, 하이드로늄 이온 살펴볼게요. 자, 하이드로늄 이온은요, 1가 양이온이 돼요. 자, 그럼 보면 수소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몇 개? 그쵸, 1개. 자, 하나짜리가 3개 있고요. 산소 원자과 전자 6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만 보면 9개의 전자인데 플러스 1가 양이온이죠. 전자가 몇 개 사라진 상태? 하나 사라진 상태. 즉 전자가 8개가 이 이온 안에 존재합니다. 의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역시 산소가 있고요. 수소와 공유 결합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수소라고 하는 애들은 결합을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었다? 하나 만들 수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수소와 산소가 자, 단일 결합 3개를 만들면서 자, 요렇게 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수소의 입장에서 보시면 수소는 나 전자 2개 있으면 헬륨의 전자 배치 돼. 이미 만족했어요. 근데 문제가 누구니? 산소가 문제인 거죠. 자, 산소는 내 주변에 전자가 8개가 있어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데 자, 지금 자기 주변에 전자 몇 개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 총 전자 몇 개 사용하기로 했죠? 8개 사용하기로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사용한 전자는 6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2개를 이용을 해서 역시 산소가 옥텟 규칙 만족할 수 있도록 점을 채워줄게요. 자, 그렇게 되면 산소 하나, 수소 3개가 뭉쳐서 이 전체가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볼만 하세요? 자, 그럼 마지막 우리 또 자주 보는 이온 얘네까지 연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그려보셔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질소 원자과 전자 5개, 그쵸? 자, 수소 원자과 전자 1개. 자, 이런 수소가 몇 개 있다? 4개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이온이에요. 1가양 이온 전자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자, 요렇게. 자, 그럼 총 역시 전자 8개를 이용해서 배치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시작을 해볼게요. 질소가 있습니다. 자, 질소가 수소랑 결합을 한대요. 자, 수소 4개와 결합을 한대요. 자, 근데 수소라고 하는 애들은 전자를 단일 결합으로밖에 연결을 할 수 없는 애들입니다. 자, 그럼 4개가 결합하려면요. 단일 결합 4개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합을 하면 수소라고 하는 애들은 헬륨의 전자 배치를 다 만족할 수 있어요. 질소 볼까요? 질소 자기 주변에 옥텟 규칙 만족하죠. 네온의 전자 배치 만족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자 8개를 사용하기로 했었거든요. 전자 8개 사용했는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그린 것 같아요. 제대로 이온의 구조 그렸고요. 자, 이 전체 질소 하나, 수소 4개가 뭉쳐서 1가 양이온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다원자 이온은 그냥 우리 분자보다도 조금 더 어려웠어요. 자, 왜 어려웠니? 자, 바로 얘네들 덕분에. 자, 음이온이라고 할 땐 전자를 더 받아온 것까지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양이온이라고 할 때는 전자를 뺏긴 것까지 고려해서 우리 적용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루이스 전자 점식을 이용을 해서 분자의 구조,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온의 구조까지 그려봤는데 여러분 그리다 보니까 뭔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선생님은 뭐가 불편하냐면 이렇게 점으로 다 찍어줘야 되는 게 좀 불편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점으로 찍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 잘못 찍으면 이거 점을 찍은 건지 안 찍은 건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래서 자, 선생님과 같은 귀차니즘들을 위해서 조금 더 획기적인 방법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구조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바로 그 물질들을 그대로 이용해서요, 구조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일단 우리 같이 봤던 염화수소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염화수소입니다. 자, 수소 원자과 전자 하나, 염소 원자과 전자 7개. 자, 둘 다 모두 전자 하나씩 필요했죠. 자, 이제 척하면 척 나올 정도로 외우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소가 전자 하나 내어놔야 되고 염소도 하나 내놓자. give and take. 자, 서로 하나씩 내어놓은 전자를 자, 수소도 공유하고 자, 역시 염소도 공유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두 원자에 동시에 공유되는 전자쌍을 공유전자쌍, 그쵸, 공유전자쌍이라고 했고요. 자, 원자과 전자이면서도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쌍은 우리가 비공유전자쌍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여기까지 그리면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을 한 것. 근데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얘네들을 더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선생님은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깔끔해요. 자, 지금 어떻게 깔끔해졌는지 보세요. 공유 전자쌍을 선으로 나타냈죠. 공유 전자쌍 한 쌍이 선 한 줄입니다. 자, 이 선이 나타내는 게 이 안에 점이 2개가 숨어 있어요.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은 어디로 갔을까? 비공유 전자쌍은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려주고 싶으면 그려주시고요. 나는 저거 안 그려도 이미 알 것 같아 하면 안 그려주셔도 돼요. 그런데 다만 선생님의 추천은 그리세요. 우리가 아직 처음에 연습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분자의 구조를 정확하게 인지한다라는 자신감이 없으시면요, 좀 그려보세요. 자, 초반에는 그려서 내 눈에 익숙해지게 눈으로 계속 사진 찍는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머릿속에 계속 사진이 저장될 때까지는 많이 그려보시고요. 이제 충분해, 나 자신 있어 하시면 그때부터는 안 그리셔도 돼요. 자, 근데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더 간단하게는 이 가운데 있는 선마저 제외하고요. 지워버리고 요렇게 바로 쓰셔도 H와 수소와 염소 사이에 결합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봤던 물질들을 어떻게 해서 이제 구조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지 몇 개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애들이죠. 자,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플로우린이에요. 원자과 전자 7개짜리였죠.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하자? 자, 전자 하나 내어놓자. 왜? 나 하나 더 필요하니까. 자, 내가 전자 하나 내놓게, 너도 나한테 전자 하나 내어놔줘. 전자 총 2개를 공유하자. 자, 공유합시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분자에서 공유 전자쌍 몇 쌍 보이세요? 그쵸, 요거 하나. 공유 전자쌍 한 쌍 있죠. 한 쌍이면 선이 하나. 자, 이 하나의 선이 바로 단일 결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자는요, 비공유 전자쌍을 몇 개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비공유 전자쌍. 자, 가장 바깥쪽 껍질 측에 있으면서도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전자쌍들. 총 6쌍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합니다. 자, 이 비공유 전자쌍은요, 여러분 표시하고 싶으시면 하시고요. 자, 안 하고 싶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초반엔 하자고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요, 자, 플로울이 이렇게 전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이 2개의 전자라고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또 다른 플로울인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분자 산소 볼게요. 자,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라네. 그럼 얘네들이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전자가 몇 개 더 필요하다? 전자가 2개만 더 있으면 되겠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2개 필요하면 2개 내어놓고 2개 받아오자. give and take. 자, 이게 기본이에요. 자, 전자를 2개를 내어놓읍시다. 자, 전자를 2개 내어놓으면요, 자, 전자를 똑같이 2개를 받아와야 돼요.
자, 그러면 서로 전자를 2개씩 내어놔서 공유합시다. 자, 그러면 이 산소 전자 공유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했고요. 자, 또 다른 산소 역시 전자를 공유해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공유 전자쌍 몇 쌍 보이세요? 그쵸? 한 쌍, 두 쌍. 자, 공유 전자쌍 두 쌍 보이시죠? 자, 그럼 얘네들은 공유 전자쌍 두 쌍. 한 쌍을 선 하나로, 그래서 선 2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선 2개로 나타내는 걸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비공유 전자쌍 몇 개 있게요? 자, 가리고. 자, 바로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까지만 표현해서 선생님 쟤네들 비공유 전자쌍 2개 해서 총 4쌍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정도면 안 그리셔도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아니다 하면 그리세요. 자, 비공유 전자쌍 각 산소에 2개 있고요. 자, 이쪽 산소에도 2쌍이 존재합니다. 자, 총 4쌍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 옥텟 규칙 되는지 확인 역시 해보시면 되죠. 요렇게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각각 옥텟 규칙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질소 분자 같이 볼게요. 자, 질소 원자과 전자 5개. 자, 그럼 전자 몇 개 더 필요하다? 3개 더 필요합니다. 자, 3개 필요하면 내가 몇 개 내놓고 나도 3개 내놓고 자, 너도 나한테 3개 내놔야 된다. 자, 서로 3개씩 주고받읍시다. 자, give and take. 자, 어머나. 자, 이렇게 3개씩 주고받을게요. 자, 3개씩 주고받으면요. 자, 총 6개의 전자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전자 6개를 공유했고요. 전자 6개를 공유했습니다. 자, 6개, 즉 공유 전자쌍은 3쌍. 자, 우리 한 쌍당 선 하나 긋기로 했으니까 선 3개 그어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삼중결합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봤더니 각 원자가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전자쌍을 한 쌍씩 소유하고 있어요. 한 쌍씩. 자, 그럼 여기 비공유 전자쌍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H2O도 마찬가지로 그리면 됐던 것 같아요. 자, 산소 원자과 전자 6개, 전자 2개를 더 받자. 자, 그러려면 내가 하나를 내어놓고 내가 하나를 더 내어놔야 돼요. 그런데 수소라고 하는 애는 하나만 더 있으면 됐네. 그래서 하나 내어놓게요. 자, 그러면 난 전자 2개 필요한데 하나밖에 안 받아왔네. 그러면 이런 수소 몇 개 있으면 되겠다? 2개 있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산소가 있으면 자, 산소와 수소가 전자를 하나하나 주고받아서 공유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유 결합 2개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2쌍 가지고 있었고요. 자, 요렇게 자, 단일 결합 자, 전자쌍 1쌍 전자쌍 1쌍 그리고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 자, 마지막 이산화탄소도 여러분 그리실 수 있겠죠. 어떻게? 탄소는 원자과 전자 4개. 그래서 전자 4개가 더 필요했는데 자, 그 옆에 산소가 왔어요. 근데 산소는 어떤 애들이었냐면 전자를 2개씩 주고받는 애들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탄소 전자 4개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전자 2개 줄 수 있는 산소 몇 개 있으면 되겠다? 2개만 있으면 되겠다. 탄소 전자 2개, 탄소 전자 2개 내어놓고요. 산소도 전자 2개씩 내어놓습니다. 자, 전자 2개씩 공유합시다. 2쌍씩, 전자 2쌍씩 공유합시다. 자, 이렇게 이중결합이 2개 만들어지면서 얘네들도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봤던 애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했던 분자들입니다. 여기까지 해볼만 하세요? 여기까지 되셨으면요. 선생님이랑 조금 더 어려운 분자들을 다룰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빈칸이나 연습장 하나 준비하셔서 선생님이랑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그런 분자들 몇 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볼 분자들이에요. 자, 첫 번째 바로 HOF라고 하는 분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수소 원자과 전자 하나였죠.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전자가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근데 산소라고 하는 애가 옆에 있네. 그럼 산소 너 원자과 전자 6개 있잖아. 그럼 그 중에서 나한테 하나씩만 서로 공유합시다.
자, 그래서 수소는 헬륨의 전자 배치 완성했어요. 근데 이랬더니 수소가 문제죠. 수소는 원래 원자과 전자 6개여서 몇 개 받자? 2개 받자. 그런데 수소랑 공유결합을 하면서 전자를 하나밖에 더 못 얻어왔네. 이때 자 옆에 누가 나타났냐면 플로우린이 나타났습니다. 자, 플로우린은요 원자과 전자가 7개인 애였습니다. 얘네는요 전자 하나만 더 있으면 옥텟 규칙을 만족해요. 지금 산소의 상황이랑 딱 들어맞죠. 자, 산소랑 전자를 하나씩만 주고받으면 플로우린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겠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 HOF라고 하는 분자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가운데 산소가 있으면 수소와 플로우린과 단일 결합을 하고 있고요. 자,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 2쌍, 플로우린이 비공유 전자쌍 3쌍을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그리실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요렇게 플로우린이 올 때, 자, 또는 요렇게 염소가 올 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염소가 옵시다. 일단 수소랑 산소는 우리 전자 하나씩 주고받아서 공유결합한다 라고 하는 거 확인됐죠. 자, 산소와 수소는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아서 공유결합합니다. 염소는요 원자과 전자가 7개예요. 마치 플로우린과 똑같은 애들이죠. 같은 족이니까. 자, 그래서 염소와 산소도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아서 요렇게 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조식으로 그리면요. 산소, 수소, 염소가 이렇게 결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개 구조 볼까요? 똑같죠? 똑같아요. 왜? 얘도 17쪽이었고요. 얘도 17쪽이니까. 자, 우리가 같은 쪽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합니다 라고 했던 거 혹시 주기율표 공부할 때 기억나세요? 네, 그때 말하는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다른 애들과 결합을 할 때 결합의 형태가 유사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 저 이전에 공부했던 어떤 물질도 또 기억이 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물질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딱 떠오를 것 같냐면 바로 H2O라고 하는 물질도 떠오를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랑 조금 전에도 한번 살펴봤던 물질이죠. 자, 수소나 염소 또는 플로우린은 모두 전자를 하나씩만 더 필요로 하는 애들이었죠.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다고요. 전자를 하나 필요하니까 내가 하나 넣어놓고 하나 받아와서 단일 결합을 만들던 애들입니다. 자, 모두 단일 결합을 만들 수 있던 애들이어서 수소가 왔든 수소 자리에 17쪽 원소가 오든 이렇게 분자의 구조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는 사실 정리해 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조금 복잡한 분자로 가볼게요. 자, H2O2, 네,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분자입니다. 자, 과산화수소 분자는요, 선생님이 일단 배열은 정해 드릴게요. 자, 가운데 산소들이 있고요. 양쪽으로 수소가 있습니다. 그려보시겠어요? 자, 수소 원자과 전자 하나 있죠? 자, 그래서 산소랑 전자 하나씩 주고받아서 헬륨의 전자 배치 만족해요. 자, 그러면 이 산소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자, 원래 원자과 전자가 6개였는데 하나는 수소로부터 받아왔어요. 그럼 몇 개만 더 있으면 돼?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전자를 또 다른 산소에게 빌려오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산소와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단일 결합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전자 8개 만족했는데 자, 요 산소는 전자가 7개밖에 없네. 그럼 전자 하나만 더 받으면 되네. 자,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올 수 있겠어요? 그쵸? 전자 하나 더 줄 수 있는 애 수소와 역시 결합을 형성하면 옥텟 규칙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생긴 애들이냐면 수소와 산소와 수소가 단일 결합을 했고요. 각 산소가 자,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그렸으면 여러분 선생님, 저 이제 이거 알 것 같아요. 수소 자리에 누구도 들어갈 수 있다? 그쵸? 17쪽 원소도 들어갈 수 있다. 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2F2 같이 볼게요. 자, 플로우린 역시 수소처럼 원자과 전자 하나만 더 받으면 되는 애예요. 자, 그러니까 플로우린이 자, 내가 이만큼 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산소야, 우리 하나씩만 전자 주고받자. 주고받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산소의 입장에서는요, 전자 하나만 더 있으면 나도 옥텟 규칙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또 다른 산소랑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옥텟 규칙 만족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산소, 그러면, 나도 하나만 더 받아오면 되겠네. 그럼 전자 하나를 줄 수 있는 플로오린과 공유결합 형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구조, 플로오린과 산소와 플로오린이 요렇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결합이 3개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직 우리 연습이니까. 자, 여기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까지 표시해 주시면, 자, 이 분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총 몇 쌍이 있는지까지 여러분이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그리세요. 비공유 전자쌍 자신 있어지기 전까지는. 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 산소와 수소와 플로오린으로 구성할 수 있는 물질들이었습니다. 자, 얘네들이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어서 선생님이랑 봤고요. 자, 이번에 그 다음에 볼 애들은요. 자, 바로 질소와 수소와의 관계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 질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만든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NH3였어요. 자, 선생님이랑 우리 개념 정리할 때도 살펴봤었는데요. 질소가 원자과 전자가 5개이다 보니까, 자, 전자가 몇 개 더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하다. 자, 그럼 어떻게 해? 자, 전자를 하나씩 줄 수 있는 수소와 공유 결합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얘네들을 우리가 구조식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질소가 있고요. 자, 수소와 단일 결합. 여기까지 표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자, 여기까지 표현하셔도 구조식입니다. 하지만 자, 비공유 전자쌍까지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자주 봤던 물질이에요. 이미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봤던 물질인데, 자, NF3라고 하는 물질 볼게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자, 수소 자리에는 수소뿐만이 아니라 자, 17쪽 원소 애들도 들어올 수 있겠구나. 자, 그럼 볼게요. 자, 질소 원자과 전자 5개. 자, 근데 플로우린은 원자과 전자가 7개.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가 하나씩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질소랑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아서 단일 결합을 만들었습니다. 자, 한 번 더.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자, 이렇게 만족을 하면 질소도 오케이. 주변에 전자 8개 있네요. 네온의 전자 배치 만족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 플로우린도 전자 8개 있네요. 그렇죠? 네온의 전자 배치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소가 있으면 자, 플로우린과 단일 결합. 자, 역시 단일 결합. 이게 NF3예요. 자,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해 주셔도 되고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F3라고 하는 분자는요. 단일 결합 몇 개? 3개. 자, 공유 전자쌍 3쌍. 자, 비공유 전자쌍 총 9쌍. 총 3개, 하나 더. 네, 10쌍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이게 우리가 질소와 수소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고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바로 N2, H4. 자, 얘를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그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질소가 있죠. 자, 질소 그리고 수소와 결합할 건데, 자, 수소는 무조건 무슨 결합? 무조건 단일 결합. 자, 이렇게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수소가 2개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질소라고 하는 애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 있던 애인 거 기억나세요? 자, 그럼 그 중에서 2개는 이렇게 공유 결합에 사용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럼 나머지 전자 3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질소가 옥텟 규칙에 만족하려면 전자가 하나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전자를 누구한테 받아오냐면, 자, 또 다른 질소와 공유 결합을 해서 완성을 합니다. 자, 또 다른 질소 역시 원자과 전자가 5개이네요. 그 중에서 하나는 질소와 공유 결합을 했고요. 자, 나머지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소 확인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전자. 그럼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전자 2개만 더 있으면 되네. 자, 그럼 바로 수소 2개만 더 있으면 되겠구나. 자, 그럼 얘네 구조식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쵸. 자, 수소와 질소, 질소와 수소 단일 결합하고 있고요. 질소와 질소 단일 결합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리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자, N2H2는 어떻게 그릴까?
N2H2. 자, 역시 질소와 수소와 단일 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질소 보세요. 자, 질소가 원자과 전자가 5개가 있었는데, 자, 그 중에서 하나를 수소와 공유 결합을 하는데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 2개의 공유 결합을 더해야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질소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봐봐. 내가 전자 2개가 더 필요하니까 너한테 2개를 줄게. 너도 나한테 2개 줘.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질소 역시 오케이. 자, 나도 너한테 2개 줄게. 자, 요렇게 전자쌍을 공유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옆에 있던 질소 보세요. 원래 원자과 전자 5개였죠. 5개 중에 2개를 공유했습니다. 몇 개만 더 공유하면 돼요? 하나만 더 공유하면 돼요. 바로 누구랑? 수소랑 공유를 해보자고요. 자, 그럼 얘네들은 자, 질소와 수소 사이에는 단일 결합밖에 존재할 수 없고요. 질소와 질소, 전자쌍 2쌍 공유하니까 이중 결합. 자, 그리고 질소와 수소 다시 한번 단일 결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얘는 자, 단일 결합 2개와 이중 결합 하나,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2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이다. 네, 여기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구조고요. 자, 선생님이랑 몇 개 더 대표적인 애들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어떤 애를 또 봐야 될 것 같냐면 우리가 또 많이 보는 물질 중에 탄소를 사용하는 물질을 정말 자주 보게 돼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애들 CH4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우리 CH4는요, 탄소 기준으로 보시고요. 자,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자, 수소, 전자 하나씩 줄 수 있는 애들, 자, 이런 수소 4개랑 결합을 하면 바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어요. 자, 탄소 하나, 수소 4개, 자, 요렇게 단일 결합 4개. 자, 이렇게 구조식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하나 있죠. 수소 자리에는 수소를 제외하고도 또 누가 들어갈 수 있다? 그쵸. 플로린이나 염소나 브로민이나 아이오딘처럼 17족 원소들도 대신 들어갈 수 있겠더라. 자, 그래서 자, 조금 어려운 분자. 자, C2F2, CH2F2 한번 그려봅시다. 자, 탄소 원자과 전자 4개죠. 그 중에 2개는 누구랑 결합하자? 수소랑 결합하자. 자,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수소 2개와 결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남아요? 플로린이 남았죠? 플로린도 원자과 전자 7개여서 하나씩만 주고받으면 옥텟 규칙 만족하는 애들. 하나씩만 주고받으면 옥텟 규칙 만족하는 애들. 자, 그럼 분자 구조 그려볼게요. 탄소가 있으면요, 수소랑 단일 결합, 탄소랑 수소랑 단일 결합, 탄소랑 플로린 단일 결합, 탄소 플로린 단일 결합. 자, 다만 표시해 주는 거, 자, 우리가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도 표시하면 되겠더라. 여기까지는 이제 그리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업그레이드 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자, 이제 탄소 2개로 넘어가 봅시다. 자, 탄소 2개에 수소가 6개, 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분자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탄소가 있겠죠? 수소랑은 무조건 단일 결합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탄소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4개의 원자과 전자 중에 3개를 수소랑 결합을 하게 됐어요. 그럼 하나 남았네? 이 하나 지금까지 봤으니까 이제 눈치 좀 채셨죠? 누구랑 결합할 거냐면 자, 또 다른 탄소와 결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탄소랑 전자 하나를 주고받으면서 결합을 했어요.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들끼리 결합을 했고요. 자, 나머지는 그치, 수소와 결합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자, 탄소와 수소 단일 결합, 탄소 수소 단일 결합, 탄소 수소 단일 결합, 탄소 단일. 자, 그리고 탄소 수소 모두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분자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이 있는 애였고요. 자, 이번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있는 애도 한번 살펴볼게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있는 경우는 자, 그러면 탄소 하나랑 수소가 2개가 결합을 하고 있을 텐데요. 자, 수소랑 탄소는 무조건 단일 결합밖에 못합니다.
자, 그럼 탄소 원자과 전자 4개 중에 2개를 썼으니까 나머지 2개를 또 다른 탄소와 공유결합할 때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탄소 역시 원자과 전자 4개 중에 2개는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이 2개를 이용해서 수소와 결합. 자, 그러면 탄소와 수소, 탄소, 수소는 모두 전자쌍 한 쌍씩을 공유하니까 자, 역시 단일 결합으로 구성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탄소, 수소, 탄소, 수소 단일 결합, 탄소, 수소, 탄소, 수소 단일 결합. 근데 탄소와 탄소 사이에는 한 쌍, 두 쌍, 총 2쌍의 결합이 존재하죠. 바로 이중결합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도 봤고 이중 결합도 봤으니까 삼중 결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분자식 C2H2입니다. 자, 탄소가 있으면요. 탄소가 수소와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아서 공유 결합을 했어요. 자, 그럼 원자과 전자 4개 중에 하나만 썼으니까 나머지 3개로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죠. 내가 3개 내어놓으면 다른 애도 나한테 몇 개 줘야 되는 거다? 그쵸. 똑같이 3개씩 주고받아야 돼요. 자, 3개씩 주고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 탄소는 원자과 전자 4개 중에 3개를 썼으니까요. 하나 남았네요. 자, 이 하나를 수소와 공유 결합을 하는데 사용을 할게요. 자, 그럼 수소, 탄소, 탄소, 탄소 사이에 전자쌍 3쌍 있으니까 삼중 결합. 자, 그리고 탄소와 수소 사이에 또 다른 단일 결합 만들어내면 삼중 결합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애들이요. 여러분 정말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그 선생님이랑 공부한 후에도 복습 삼아서 다시 직접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몇 개 분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까지만 더 그리실 수 있으면 선생님이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HCn이라고 하는 분자 같이 그려볼게요. 자, 수소 원자과 전자 하나, 탄소 원자과 전자 4개. 자, 그럼 일단 하나씩 주고받아서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수소, 탄소 그래요. 3개 남았어요. 자, 이 3개 누구랑 공유 결합하자? 질소가 있네. 자, 질소는요 원자과 전자가 5개짜리였죠.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3개만 더 맞으면 되거든요. 보세요. 탄소가 3개 내놨죠? 그러니까 질소도 3개 내놓자. 자, 그럼 질소가 내가 가지고 있던 원자과 전자 5개 중에 3개는 공유 결합에 참여시켰고 2개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헬륨의 전자 배치 됐죠? 네온의 전자 배치 가능하죠? 네온의 전자 배치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탄소와 수소 사이에 단일 결합, 탄소와 질소 사이에 삼중 결합이 존재해요. 자, 이때 그쵸? 비공유 전자쌍 그려주자고요. 자, 여기 수소 자리 대신 들어올 수 있는 원자. 그쵸? 17쪽 원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FCn이라고 하는 분자 한번 그려볼게요. 얘네도 자주 나오거든요. 자, 플로우린 원자과 전자가 7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받으면 되죠. 그래서 탄소랑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아요. 자, 그럼 탄소는 원자과 전자 4개 중에 하나를 썼고요. 나머지 3개를 질소와 공유 결합할 때 사용하면 되겠네. 그런 구조식으로 그려보시면 자, 플로린, 탄소, 질소 구조 똑같죠. 단일 결합, 삼중 결합. 다만 달라지는 건 비공유 전자쌍의 수입니다. 한번 보세요. 얘네들 있죠? 그리고 질소에까지 마저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유사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애 중에 또 누가 있냐면요. 자, 바로 NOF라고 하는 자, 분자도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요, 선생님이 힌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중심에 있냐면, 자, 질소가 중심에 있는 원자고요. 자, 그 옆에 플로우린, 그 옆에 산소가 존재해요.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플로우린 원자과 전자 7개 있죠. 몇 개만 더 받자? 하나만 더 받자. 그래서 질소랑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았어요. 자, 질소 원자과 전자가 5개 있었는데, 자,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3개가 더 필요했는데, 자, 플로우린이랑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하나는 채웠네. 몇 개 더 채우자? 2개 더 채우자. 어떻게? 그 옆에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랑 전자 2개씩 주고받자.
자, 그러면 이 질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5개의 전자 중에 2개는 산소와 공유 결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산소 역시요. 원래 원자과 전자가 6개여서 전자 2개가 필요했거든요. 잘 됐죠, 뭐. 자, 그래서 결합을 하겠습니다. 자, 네온의 전자 배치 됐죠. 네온의 전자 배치 가능하죠? 자, 네온의 전자 배치 역시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플루오린이 있으면요. 질소 그리고 산소. 자, 요렇게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조금만 힘내세요. 자, 우리 3개 정도만 분자 구조 딱 더 그리면 되거든요. 자, 선생님이랑 오늘 진짜 많은 분자 구조 여러분 그려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장단건데 오늘 선생님이랑 그린 분자들을 여러분이 복습하면서 스스로 그릴 수만 있으면 화학원에 나오는 웬만한 분자는 여러분 다 그리실 수 있을걸요. 그리고 얘네들만 조금만 응용하면 나중에 화학2에서 처음 보는 분자들도 여러분 다 그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전제 조건. 여러분이 꼭 복습해 보셨을 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힘내서 3개의 분자만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남은 분자 중에 선생님이랑 같이 볼 분자는요. 자, 얘네들이에요. 바로 메탄올이라고 하는 분자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탄소가 있으면 자, 수소와 단일 결합을 합니다. 아, 이거 무조건 단일 결합밖에 안 되는 거죠. 자, 탄소가 원자과 전자 4개 중에 3개를 단일 결합에 썼으니까 전자 몇 개 남았다? 하나 남았습니다. 자, 그 탄소 옆에 누가 왔냐면 산소가 왔어요. 그래서 산소가 가지고 있던 원자과 전자 6개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같이 공유 결합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산소는 6개 중에 하나를 사용을 했고요. 하나 더 남아있네? 그럼 얘는 누구랑 하면 돼? 그쵸, 바로 수소와 결합을 만들어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생긴 애들이냐면 탄소와 수소가 단일 결합 3개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탄소와 산소가 역시 전자쌍 한 쌍 공유하죠. 단일 결합 만들고 있고요. 탄소와 수소 보세요. 역시 단일 결합 있네요. 자, 단일 결합 만들어냈습니다. 자,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해주고 싶다. 그럼 어디에다 할까? 산소가 두 쌍 가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메탄올이라고 하는 구조인데요. 자, 우리 올자가 붙으면 알코올, 알코올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자, 얘는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알코올이었습니다. 자, 얘네들을 그릴 수 있으면 조금만 응용하시면 누구를 그릴 수 있냐면 얘를 그릴 수 있어요. 자, 얘네들은 에탄올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자, 우리가 주로 이제 술이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알코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얘네들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볼게요. 선생님이랑 이 물질을 언제 봤었냐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문제 풀 때 사실 얘네들이 조금 먼저 나왔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혹시 그려드렸던 분자 구조 기억나세요? 이렇게 그렸었습니다. 어떻게 그렸냐면요. 탄소가 수소 3개와 단일 결합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느낌 오시죠? 자, 4개 중에 3개를 결합에 사용했으니까 하나 남았어요. 이 하나를 또 다른 탄소와 단일 결합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탄소는 전자 4개 중에 하나밖에 안 사용했으니까 나머지 전자 3개를 이용해서 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봤더니 수소 5개 중에 3개를 썼고요. 2개가 남아있죠. 이 2개를 탄소와 결합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 탄소 옆에 누가 왔냐면요. 산소가 왔어요. 자, 그래서 남아있는 하나의 원자과 전자는 산소와 공유 결합을 할 때 사용을 할게요. 자, 그럼 이 산소 역시 마지막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수소랑 단일 결합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조식으로 그려볼게요. 탄소와 수소 사이에는 단일 결합, 탄소, 단일 결합, 탄소, 수소, 단일 결합, 탄소, 수소, 단일 결합, 탄소, 산소, 단일 결합, 그리고 단일 결합. 자, 여기 비공유 전자쌍까지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에탄올까지 그려보실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이제 오늘 선생님이랑 볼 마지막 분자 바로 CH2O입니다. 자, 얘네들은
단일 결합이랑 이중 결합이 섞여 있어서 역시 약간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만 잘 되새기시면 돼요. 탄소 있죠? 수소랑 단일 결합. 자, 그럼 4개의 전자 중에 2개를 결합에 사용했으니까 전자 몇 개 남았다? 2개 남았다. 그럼 이 2개 누구랑 결합하자? 산소랑 결합하자. 요렇게. 자, 그럼 산소는 원자과 전자 6개 중에 2개를 결합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탄소, 수소, 단일 결합. 탄소, 산소, 하나, 둘. 자, 두 쌍의 전자를 공유하니까 이중결합, 비공유 전자쌍을 웬만하면 그리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수소 위치 대신 들어올 수 있는 애, 그쵸? 플로우린이나 염소나 이런 애들 있었죠. 17조 원소. 자, 플로우린으로 하나 넣어 볼게요. 자, 네, 뭐 이런 식으로. 자, 넣어 보시면 탄소 있죠? 수소와 단일 결합했죠? 자, 플로우린과도 단일 결합을 합니다. 자, 그럼 탄소, 남아있는 2개의 전자를 산소와 공유 결합할 때 사용을 해요. 자, 그럼 구조, 탄소와 수소 단일, 탄소 플로우린 단일, 탄소 산일, 산소 이중. 이때 비공유 전자쌍까지 표현해 주시면 금상첨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선생님 저 이것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언제 봤죠? 선생님이랑 얘 역시 지난 시간에 분자 구조 그리면서 확인해 봤던 문제예요. 문제에서 얘네가 이미 나왔었어요. 여기 비공유 전자쌍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오늘 그렸던 분자들 있죠? 정말 많은 분자들 여러분이 그리신 겁니다. 얘네들만 잘 그릴 수 있으면 우리 화학어 분자 구조는 더 이상 선생님이 잔소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건대 여러분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분자 구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이어서 분자의 모양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여러 개 정말 많은 분자들 어떻게 옥텟 규칙을 하는지, 어떻게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공유 결합을 하는지 살펴봤죠. 자, 그럼 이제 3단원의 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자들이 어떤 구조, 어떤 모양을 갖게 되는지 선생님이랑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이 부분 시작할 때 자, 우리 키워드 2개를 꼽아드렸거든요. 자, 첫 번째가 루이스 전자 점식이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루이스 전자 점식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자, 바로 그 2번째 키워드, 바로 전자쌍 반발 이론입니다. 자, 바로 이 전자쌍 반발 이론에 따라서 이제 분자의 구조를 이제 쭉 예측을 해 갈 텐데요. 사실 이 부분도요,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방금 선생님이랑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분자들을 일단 그려보고 그 다음에 바로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연습하는 파트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분자의 공유 결합을 스스로 그릴 수 있어야 한다가 이 부분을 공부할 때의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 꼭 만족해야 그 다음에 가능한 파트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난 아직 분자의 구조를 잘 못 그리겠어 하시는 분들은 잠깐 시간의 여유를 가지시고 먼저 그리고 선생님이랑 여기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전자쌍 반발 이론입니다. 이름에서 다 알려줬어요. 이름에서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전자쌍. 전자가 쌍을 지어서 존재할 거예요. 자, 우리 공부했잖아요. 비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자, 전자는 그렇게 쌍을 지어서 존재를 할 텐데, 자, 이런 전자들은 모두 음의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같은 전하끼리 가까이 오면 서로 밀어내려는 힘을 뭐라고 했었죠? 그걸 전기적 반발력이라고 했죠. 자, 바로 이렇게 음전하들을 띠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오면 전기적 반발에 의해서 서로 밀어내려고 해요. 자, 서로 싫어해, 나 너 싫어, 너 저를 멀리 가 하는 애들은 최대한 공간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은 거겠죠.
바로 이렇게 전자쌍들이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그 공간을 찾아서 가다 보니 이거에 따라서 이제 분자의 구조가 결정이 될 텐데 이거를 바로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해서 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일단 용어 정리 하나만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결합각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자, 결합각 말 그대로 결합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사이에 각을 의미를 해요. 앞으로 우리가 분자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이 결합각을 기준으로 엄청나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결합각이라고 하는 거 먼저 같이 정의 딱 내리고 시작을 할게요. 결합각은 뭐니? 자, 중심 원자, 분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와 그 주변에 있는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할 때, 자, 핵과 핵 사이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핵과 핵 사이를 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이 사이의 각도, 자, 이 사이의 각도를 결합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심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비공유 전자쌍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또는 단일 결합만 가지고 있는지, 다중 결합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결합각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크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분자의 대략적인 구조 등을 예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결합각이라고 하는 표현 자주 듣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본 용어들을 정리했으니까 자, 본격적으로 전자쌍 반발 이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쌍 반발 이론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선. 자, 우리가 전자쌍을 하나의 풍선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풍선을 두 개를 불어서 자, 두 개를 이렇게 묶었어요. 자, 그럼 이 풍선들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는, 그쵸,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양극을 향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 얘네들은요, 중심을 기준으로 자, 양극단을 향하고 있어요. 자, 이 각도를 180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원자가 전자쌍을 두 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두 개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각도가 180도더라. 별로 어렵지 않죠. 자, 180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직선의 모양이다. 선형 또는 직선형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세 개 있을 때 볼게요. 자, 우리가 공간상에서 중심 원자를 주변으로 자, 전자쌍을 세 개의 방향으로 펼칠게요. 역시 우리 풍선을 세 개를 불어서 세 개를 가장 멀리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세 개가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요. 자, 이 사이의 각도가 120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여러분 안에 이쪽의 각도가 120도가 되려면 각 꼭지점이 삼각형의 형태로 자, 퍼져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세 쌍이 있으면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게 평면 삼각형의 형태가 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모양이 나와요. 바로 4개짜리. 중심 원자에 자, 전자쌍이 4쌍이 있으면 자, 우리 전자쌍이 4쌍이 있다라는 건 풍선이 4개가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풍선이 4개가 있으면요, 여러분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여기 별표. 바로 정사면체와 같은 구조가 될 거예요. 자, 정사면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겼죠. 자, 바닥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고요. 자, 그 위에 꼭지점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가운데 중심 원자가 있다면 각 꼭지점에 전자쌍들이 배열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요 사이의 각도는 자, 몇 도냐면요. 바로 109.5도가 됩니다. 109.5도. 선생님, 4개가 가장 멀리 펼쳐질 수 있는 거는요. 얘는 선형, 얘는 평면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평면 사각형이면 안 될까요? 자, 왜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가운데 중심 원자가 있고요. 자, 전자쌍들이 이렇게 평면 사각형, 자, 이렇게 사각형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여러분 사각형이면요, 이 내각이라고 하나요? 자, 요 각도를 몇 도라고 보죠? 그죠, 90도라고 보죠. 근데 우리 정사면체로 오면 몇 도라고요? 109.5도라고요. 자,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아, 이렇게 3차원 입체 구조로 펼쳐지는 게 더 멀리 떨어져 있구나. 자, 그래서 우리 4개의 전자쌍이 존재할 때는 정사면체
109.5도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매우 간단해 보이죠? 이 매우 간단한 거. 자, 직선형 평면삼각형 정사면체. 자, 180도, 120도, 109.5도. 자, 요 내용이 바로 분자의 구조의 핵심입니다. 요 정도는 꼭 제발 외워주셔야 돼요. 180도, 120도, 109.5도.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분자들에게 정말로 적용을 시켜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선생님, 전자쌍이 2개, 3개, 4개일 때 구조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전자쌍의 종류를 2종류로 배우지 않았나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배우지 않았나요? 그쵸. 자, 우리가 전자쌍을 크게 2종류를 공부했습니다. 자, 공유 전자쌍이라는 건 뭐였냐면, 자, 2개의 원자 핵이 있으면 2개의 원자 핵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전자였어요. 기억나시죠? 자, 비공유 전자쌍은 뭐였냐면요. 자, 전자쌍은 전자쌍인데 공유에 참여하지 않는 것, 즉 하나의 원자가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원자 모형을 공부할 때 오비탈이라고 하는 모형 배우셨죠? 우리 오비탈을 배우면서 그 오비탈을 전자구름이라고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전자쌍은 바로 그 전자구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자구름이요, 2개의 원자핵에 잡혀 있어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애들 사이에 마이너스 전하가 잡혀 있네. 마이너스 전하가 양쪽으로 길게 늘어나서 잡혀 있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풍선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긴 막대 풍선 있죠? 긴 막대 풍선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2개의 원자에게 길게 잡혀 있더라. 자, 우리가 길게 잡혀 있으니까 자, 부피는 좁을 거고요. 대신 길이는 길겠죠. 근데 비공유 전자쌍은 뭐냐면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만 잡아당겨요. 자, 위쪽에서 잡아당기던 애가 퉁 하고 사라졌으니까 자, 전자는 한쪽의 원자핵에 쏠리겠네. 한쪽의 원자핵 쪽에만 전자구름이 몰리겠네. 그래서 얘네들은요. 자, 한쪽 원자핵에 더 많이 가깝게 존재하고요. 더 두툼하게 더 이 근처에서 넓게 퍼져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공유 전자쌍은요, 얇고 길어요. 비공유 전자쌍은요, 가깝고 두꺼워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보자고요. 얇은 애들끼리 밀어내는 힘이 강할까? 아니면 두꺼운 애와 얇은 애가 밀어내는 힘이 강할까? 그쵸? 두꺼운 애는 말 그대로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해야 되니까 밀어내려는 힘이 더 강하겠죠. 자, 그래서 얇은 애들, 즉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이 밀어내는 힘보다 자,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이 서로 밀어내려는 힘이 더 강합니다. 왜? 비공유 전자쌍이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판단이 되죠. 자, 그러면요, 선생님, 비공유끼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보시겠어요? 자, 비공유끼리 2개가 있으면 자, 등치 큰 애들이 막 2개가 막 아웅다웅 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공유결합 애들은 야, 나는 조금만 있어도 돼. 그래? 그럼 내가 밀어낼게. 자,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그 무엇보다도 서로 밀어내려는 힘,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제일 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공유,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 공부했던 결합각, 분자 사이의 결합각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수소 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소 분자는요, 원자 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원자 2개가 전자쌍 한 쌍을 공유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분자의 구조를 얘기할 때는 누구만 얘기하냐면 바로 이 원자 핵의 위치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점 2개를 연결하는 건 직선 하나뿐이죠. 직선형이에요.
자, 우리 HF, 자, 플로우린과 수소도 볼게요. 수소와 플로우린이 자, 전자쌍 한 쌍을 공유하면서 분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 수소의 원자핵, 플로우린의 원자핵, 자, 연결할 수 있는 거 직선형 하나뿐이죠. 자, 이번엔 산소 볼까요? 산소와 산소는요, 전자쌍 두 쌍을 공유해서 이중결합을 만들고 있다는데, 역시 원자핵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건 직선형. 자, 그러면 질소도 마찬가지겠네. 아무리 삼중결합을 하면 뭐래요? 결국 원자와 원자핵을 연결할 수 있는 이 모양은 직선 딱 하나뿐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원자 분자, 자, 원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들은요, 모두 선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네. 자, 그럼 이제 조금 어렵게. 만약에 이제 중심 원자가 여러 개의 원자를 가지고 있을 텐데, 공유결합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니? 자, 얘네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자, 얘네들은요, 베릴륨과 플로우린이 연결되어 있는 자, 요런 구조입니다. 우리 선생님 얘는 안 봤는 것 같은데, 그쵸? 아직 안 봤던 애예요. 자, 지금 기회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베릴륨은요, 2조 원소이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2개. 자, 그런데 플로우린은 원자과 전자가 7개이네. 자, 그래서 플로우린은요, 전자 하나씩만 주고받으며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면요, 얘네 베릴륨이에요. 자, 베릴륨 볼까요? 원자과 전자가 2개밖에 없어서 하나하나 공유하고 났더니 내 주변의 전자가 4개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옥텟 규칙이 된다, 안 된다? 옥텟 규칙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내가 더 전자를 받으려면 우리 공유결합의 기본은 기브앤테이크였죠. 내가 줘야 받을 수 있는데 더 이상 줄 수 있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 뭐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중심원자 베릴륨은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고 있는 원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중심원자 베릴륨은요, 공유전자쌍 두 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했죠. 자, 전자쌍 2개가 가장 멀리 펼쳐지는 거 무슨 모양? 직선형이라고요. 자, 가장 멀리 펼쳐져 있는 거 공유전자쌍 두 쌍 직선형이더라. 자, 그래서 원자와 원자핵을 다 연결한 이 선이 결국 직선 180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 안 어려우시죠? 자, 지금 이렇게 단일 결합이 있을 때 살펴봤어요. 그럼 만약에 이중결합이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니? 자, 똑같아요. 자, 우리 CO2의 분자 구조입니다. 자, CO2는요, 탄소와 산소가 각각 이중결합, 전자쌍 두 쌍씩을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분자였습니다. 볼게요. 전자구름 한쪽 방향, 전자구름 한쪽 방향 있죠. 자, 공유 전자쌍 두 쌍이 있습니다. 근데 중심 원자를 봤더니 이거 말고는 다른 전자구름은 보이지 않아요. 비공유 전자쌍이 안 보여요. 자, 그럼 여러분, 두 쌍을 가장 멀리 펼칠 수 있는 모양? 그쵸. 얘네들도 180도 직선형인 거죠. 자, 다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애 하나 더 볼까요?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분자입니다. 자, HCn이라고 하는 분자입니다. 자, 탄소와 수소 단일결합, 수소와 질소 삼중결합이에요. 중심 원자는 탄소죠. 자, 탄소가 봤더니 이쪽에 전자구름 하나가 있어요. 단일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거. 자, 이쪽에 전자구름이 한 쌍이 더 있어요. 삼중결합을 형성하는 조금 더 도톰한 애. 자, 여러분, 그럼 전자구름이 몇 개? 2개네. 자, 전자구름 2개가 가장 멀리 펼쳐지는 거. 그쵸? 얘네들 180도 직선형입니다. 자, 이렇게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그룹이 2개의 방향으로 펼쳐지게 되면 180도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단일결합도, 이중결합도, 삼중결합도 자, 모두 하나의 전자구름의 묶음으로 생각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조금 어려워지는 분자 살펴볼까요? 자, 바로 BCl3 분자입니다. 자, 이 분자도요, 선생님이랑 지지난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살펴봤던 분자의 형태랑 되게 비슷해요. 한번 볼게요. 자, 붕소, 원자과 전자가 3개죠. 자, 그런데 염소와 결합을 해요. 염소는 원자과 전자가 7개. 자, 그러니까 염소가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자,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아서 네,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염소라고 하는 애들은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붕소예요. 자, 붕소 볼까요? 자기 주변에 전자가 6개밖에 없네요. 어머나, 몇 개 있어야 되는데, 8개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더 받아야 되는데, 자, give and take. 내가 줘야 받아요?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애가 더 이상 없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붕소라고 하는 애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분자의 구조를 볼게요. 자, 가운데 중심 원자가 붕소인데요. 붕소 주변으로 자, 단일결합, 즉 전자 구름이 공유 결합이 3방향으로 펼쳐집니다. 여러분, 구름이 3개 방향으로 펼쳐진다? 무슨 모양? 그쵸. 평면 삼각형 12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바로 분자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평면 삼각형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응용해 보자면 우리 이제 이 분자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H2O라고 하는 분자여서요. 선생님이랑 지난번에 분자 구조 쭉 그려볼 때 같이 그려봤었는데요. 자, 중심 원자가 누구? 탄소예요. 탄소가 단일결합 구름 하나, 이중결합 구름 하나, 총 중심에 3개의 구름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 다중결합은요, 하나의 구름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구름 3개가 가장 멀리 펼쳐져야 된다. 역시 무슨 모양? 평면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선생님, 삼각형이니까 여기 각도가 120도인가요? 그쵸, 120도 근처예요. 근데 왜 근처라고 하는지 보세요. 하나의 구름으로 보기로는 했지만 이중결합은 단일결합보다 전자가 더 많죠. 그러니까 전자 그룹이 더 통통하고 서로 밀어내려는 힘이 좀 더 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단일결합을 밀어내는 힘이 서로 단일끼리 밀어내는 힘보다 조금 더 세요. 조금 더 세서 여기가 120도 근처기는 한데 이중결합이 밀어냈기 때문에 120도보다는 약간 작은 각도를 갖게 돼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120도보다도 더 큰 각도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네, 자, 바로 이게 다중결합의 묘미입니다. 자, 하나의 구름처럼 행동을 해서 전체적인 모양을 판단을 하실 땐 하나의 구름으로 판단하시되, 자, 각도를 판단을 할 때는요, 아무래도 전자구름이 좀 더 오동통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자,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중심 원자에 4개의 원자과 전자가 결합하고 있는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CH4 메테인이라고 하는 분자입니다. 자, 중심 원자 탄소 원자가요, 수소 원자들과 단일결합을 해요. 자, 우리 이거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구름이 4개가 펼쳐져 있는 모양. 얘네들 정사면체고요. 자, 정사면체는요, 각도가 109.5도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얘네들을 가지고 다른 분자들을 좀 찾아볼 거거든요. 자, 선생님이랑 지금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만 가지고 있는 애들을 몇 개 봤는데요. 이번에는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도 가지고 있는 경우 같이 보겠습니다. 얘네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을 갖는 경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비공유 전자쌍은요, 분자의 결합각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아까 전에 분자의 모양을 얘기할 때 누구만 생각하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원자의 핵만 분자의 모양, 분자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요. 자, 전자쌍은 우리가 실제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결합각에만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 NH3 암모니아 분자부터 볼까요? 자, 질소가 중심 원자죠. 질소는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공유 결합, 얇은 구름 3개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비공유 전자쌍, 두툼한 그룹 여기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네들 사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존재할 거예요. 자, 얘네들 공유결합끼리도 밀어낼 거고요. 비공유와 공유끼리도 밀어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공부했죠. 자, 일단 구름이 4개 있다. 기본 구조는 그치, 구름이 정사면체로 펼쳐져 있다.
자, 가운데 질소가 있으면 자, 구름이 자, 이렇게 정사면체, 사면체 형태로 펼쳐져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어머나 여기에 구름이 큰 구름이 하나 있네. 그러니까 밀어내려는 힘이 워낙 강해요. 자, 단일 결합들끼리, 공유 결합끼리 밀어내려는 힘보다 비공유 전자쌍이 밀어내는 힘이 워낙 큽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정사면체 구조였다면 각도가 109.5도였겠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꾹 눌러내요. 자, 꾹 밀려서 내려오니까 각도가 109.5도보다 작아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각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109.5도보다 작은 107도의 각도를 갖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암모니아는요 107도의 결합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자, 물 분자예요. 자, 물 분자는 심지어 어떤 구조냐면요. 비공유 전자쌍을 두 쌍이나 가지고 있어요. 자, 산소를 봤더니 자, 공유 전자쌍 두 쌍에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 즉, 중심 원자 주변으로 전자쌍이 네 쌍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사면체 구조 생각을 할게요. 자, 중심에 산소가 존재하고요. 꼭지점 두 개의 자, 비공유 전자쌍. 그리고 꼭지점 두 개의 수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수소와 산소가 가지고 있는 공유 전자쌍에 의한 구름보다 자, 비공유 전자쌍이 차지하고 있는 구름이 워낙 커요. 자, 워낙 크니까 자, 자기들끼리 밀어내려는 힘이 엄청 커요. 자, 그러면 얘네들 덕분에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자, 여기 공유 결합들은요 밀어내는 힘이 약해요. 근데 저 뒤에서 이렇게 꾹 찍어내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좀 작아질게 하고 이렇게 각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원래 정사면체였다면 각도가 109.5도죠. 구름이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만 있었으면 우리 아까 암모니아에서 107도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밀어내는 등치 큰 애들이 두 개나 있으니까 각도가 더 작아져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각도가요 104.5도가 돼요. 자, 얘는 104.5도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구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핵과 핵을 연결을 해봤더니 그냥 꺾여있네 구분형 구조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암모니아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각도를 모양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각도는 107도고요. 자, 우리 모양을 얘기할 때는 자, 여기. 자, 원자 핵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아래쪽에 삼각형이 있고요. 위쪽에 뿔이 솟아나 있는 삼각뿔 구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정리되셨어요? 자, 우리가 메테인처럼 단일 결합이 공유 전자쌍만 네 쌍이 있을 때는요. 그쵸. 109.5도 정사면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그리고 그쵸. 공유 전자쌍 3개 있으면 각도가 대략 107도, 그리고 삼각뿔형이라고 하고요. 자, 비공유 전자쌍이 2개, 그리고 공유 전자쌍 2개 있으면 구분형, 그쵸, 104.5도 근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이요. 그냥 우리 교재에 표로 정리되어 있어요. 자,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응용을 해서 조금 복잡한 문제에 적용을 해 보려고 해요. 자, 탄소수 2개로 구성되어 있는 탄화수소들 자,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분자부터 볼게요. 에테인이라고 하는 분자인데요. 탄소가 하나 있죠. 탄소가 하나 단일 결합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이거 구조 그려봤던 거 기억나세요? 그쵸? 자, 그럼 어떤 구조인지 봅시다. 자, 탄소 하나가 단일 결합 4개가 펼쳐지는 거 그쵸? 정사면체. 그래서 이 수소 3개가 삼각형 바닥을 만들고요. 이 탄소가 저기 뿔을 만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입체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탄소와 탄소 사이 그쵸 사면체의 각도니까 109.5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중결합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중심 원자 탄소 주변으로 단일 이중. 즉 전자구름이 3개의 방향으로 펼쳐졌네. 3개의 방향이면 기준이 몇 도라고요? 120도라고요.
자, 근데 왜 약이라고 하는 걸 붙였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어머, 여기 이중결합이 있어요. 자, 이중결합은 단일결합보다는 좀 더 오동통한 구름입니다. 자, 그래서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밀어냈어요. 그럼 120도보다 각도가 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삼중결합이 있는 애들 볼까요? 탄소를 기준으로 단일결합과 삼중결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심을 기준으로요. 뭐 전자구름이 두 개의 방향으로밖에 펼쳐질 수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몇 도? 그쵸, 180도의 각도를 갖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한 오늘 분자의 구조 그리고 결합각을 최종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분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생명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자인데요. 바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분자입니다. 자, 선생님이 가장 간단한 형태의 아미노산 그려드릴게요. 자, 얘네들은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네. 자,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라고 했던 거, 자, CH4, 자, 정사면체 109.5도, 자, NH3 암모니아, 자, 삼각불 107도, H2O 구분형 104.5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질소 있죠? 단일 3개, 비공유 하나. 마치 누구와 되게 비슷해요? 암모니아랑 비슷하네. 자, 그러면 이 3개가 바닥을 구성하고, 자, 질소가 뿔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각도가, 그쵸, 각도가 대략 107도 근처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볼게요. 자, 탄소가 있고요. 탄소가 단일결합 4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단일결합 4개면 3개가 바닥 삼각형을 만들고, 자, 또 다른 순서가 저기 위에 뿔을 만드는 정사면체 구조를 기준으로 생각하자 말씀드렸죠? 자, 그럼 얘는 정사면체 기준으로 생각하려면 대략 109.5도.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탄소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3개 방향으로 전자구름이 펼쳐집니다. 자, 3개 방향으로 펼쳐지면요. 각도 대략 120도. 얘기하기로 했었죠? 그럼 마지막 얘네들은요. 자, 산소를 기준으로 단일결합 2개, 비공유 전자쌍 2개. 비공유 2개, 공유 2개. 자, 마치 H2O와 같은 구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꺾여 있는 구분형일 거고요. 각도가 104.5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대부분의 각도가 딱 이 분자 하나에 나와 있죠.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분자의 구조였고요. 여러분 복습하실 때 아미노산을 좀 이용을 하셔서 복습을 하시면 내가 정말 정확히 알고 있는지 좀 확인하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정말 많은 내용을 했어요. 분자, 정말 많은 분자도 그려봤고요. 얘네들을 바탕으로 분자의 구조, 결합각까지 판단을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강조했던 분자들 기억나셔야 돼요. 그쵸? 180도, 120도, 109.5도, 자, 그리고 107도, 104.5도까지. 자, 이 5개만 기억하시면요. 분자의 구조, 결합각도 여러분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공부했던 개념들 꼭 다시 복습하시고요. 복습한 내용 가지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 꼭 복습해 오실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자, 우리 오늘 공부했던 내용 잊지 말고 바로 그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문제 풀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